네. 전 시간까지 저희는 레코드를 선언하고, 그리고 레코드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레코드 타입의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값을 변경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었어요. 레코드를 만드실 때는, 여기 보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레코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is 레코드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서 그 레코드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 다시 얘기해서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레코드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선언하시고,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필드와 필드를 구분할 때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유사하게 하시면 돼요. 유사하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요. 어, 레코드를 필드, 그러니까 변수로 갖는, 아이템으로 갖는, 필드로 갖는 레코드. 그러니까 레코드 안에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레코드 안에 레코드가 있는 형태의 레코드는 어떻게 우리가 선언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레코드를 먼저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코드를 갖는 레코드를 나중에 선언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디클레어부터 시작을 하겠죠. 디클레어,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begin, 그리고 end,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자, 우리가 어떤 레코드를 만들어 볼 거냐면, EMP 테이블하고요.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 전체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일부분만 할게요. 그래서 그 어, EMP 테이블에서는 EMP NO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름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가져올까요? 업무도 가져오고 셀러리까지 가져올게요. 자, 여기에다가 EMP 테이블하고 DEPT 테이블에 공통되는 게 있죠. 어, 이 네임이겠죠. 오타가 있고 공통되는 게 DEPT 에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서 이름, 로케이션? 네, 로케이션은 뺄게요. 그냥 부서 이름까지만 가져올까요? 로케이션까지 가져오죠. 이렇게.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일곱 개 아이템을 넣는, 일곱 개 필드를 넣는 그런 레코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세 개만, 요 세 개만, 요 세 개만 먼저 선언을 할 거고요. 먼저 선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이라고 하는 레코드를 만들 건데, 직원이라고 하는 레코드는 얘와 그 다음에 부서, 요렇게 만들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레코드는,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레코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디파트먼트 레코드는 DPT, 간단하게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로케이션을 가져요. 로케이션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고 싶은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어요. 이 레코드는요, 여기도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업무, 샐러리,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할 거란 얘기예요.
직원이라고 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레코드를, 이거는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직원의 업무, 직원의 급여, 그 다음에 부서라고 선언할 거란 얘기예요. 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서라고 선언할 거고, 근데 이 부서는 다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을 할 거예요. 디파트먼트는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 위치,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로이를 먼저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부서라고 하는 타입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인플로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라고 한 그 타입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 때 위에 먼저 선언한 타입으로 필드의 타입을 선언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형태로 만들 거고요. 요런 형태로 만들 거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타입 선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모양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름은 레코드, 저기 있는 것처럼 디파트먼트라고 할게요. is record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언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안쪽에서 필드 3개를 가지면 돼요. 그죠? 필드 3개를 가지면 됩니다. 넘버, 넘버라고 하는 필드,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 다 쓸게요. 로케이션이라고 다 쓸게요. 이렇게 3개의 필드를 가져요. 자, 넘버는 숫자 타입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 타입 이렇게 할게요. 그 DPT에 있는 타입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되니까. 뭐 두 자리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이름. 이 이름은 부서의 이름이에요. 부서 이름은 가변길이죠. 가변길이고 10글자가 넘는 건 없어 보였지만 뭐 넉넉하게 만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바차 투 20바이트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레코드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디파트먼트 레코드는 선언이 됐어요. 선언이 됐고 두 번째 레코드를 선언할 거예요. 두 번째 레코드가 여기에 있는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 그래서 레코드라는 의미로 REC라고 써주고요. employe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레코드예요. 네, 이렇게 하면 타입의 선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이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가 가져야 되는 필드들, 다시 얘기하면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선언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네임이 있어요. 여기에는 잡이 있고요. 급여가, 셀러리라고 다 쓸게요. 급여가 있고, DPT가 있어요. 디파트먼트라고 쓸까요? 디파트먼트. 얘가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인 거예요. 여기서 NO는요, 부서 번호예요. 여기서 NO는 직원의 번호입니다. 직원의 번호. 네, 그 차이점 알아두시고. 자, 그럼 직원 번호는 우리가 숫자 타입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네 자리면 충분할 겁니다. 네 자리. 자, 이름은 문자열이고요. 직원의 이름 40글자로 할까요?
사실은 40글자가 넘는 건 없을 거예요. 20글자만, 20바이트만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근데 뭐 넉넉하게 해본 거고요. drop, drop도 40바이트라고 할까요? 예, 굳이 꼭 크게,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셀러리, 그냥 넘버라고만 해버려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도 저장할 수 있는 실수 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대 4자리까지 그리고 소수점이 없는 정수들만 저장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넘버라고 해버리면 오라클에서 허용하는 그 숫자 범위 전체를 저장할 수 있는 실수 타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디파트먼트를 제가 레코드를 필드로 갖는 레코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디파트먼트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R, E, C, 디파트먼트 이렇게 선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이 부분이 뭐냐면 레코드 타입인데 변수가 레코드 타입인 레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employee라고 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레코드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레코드를 필드로 갖는 레코드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사용자 정의 타입일 뿐이에요.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의하는 타입일 뿐인 거예요. 어, 넘버가 숫자 타입을 의미하고 바차투가 문자를 의미하듯이 REC 디파트먼트는 세 개의 값을 갖는 변수 타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 변수는 NO, name, location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갖는 세 개의 필드를 갖는 타입이다라고 선언한 것뿐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변수를요, REC 디파트먼트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고요. REC employee라고 하는 타입으로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셀렉트 하나만 우리가 해보면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emp라고 선언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타입을 뭐라고만 쓰면 될까요? 여기서는 record employee라고만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emp라고 하는 변수는 4번 이름, 업무, 급여에다가 부서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emp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셀렉트 하나만 해보죠. 자, 여기서는 조인 문장이 필요해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지만 4번 이름, 업무, 샐러리에다가 그 다음에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로케이션까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셀렉트. 자, 우선 우리가 가져올 게 뭘 가져올 거냐면 EMP 테이블에서, 그죠? EMP 테이블에서 EMP NO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서 이 네임을 가지고 올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잡을 가지고 올 거고요. EMP 테이블에서 셀러리 가지고 오겠죠? 어, 아직도 남았네요. 그죠? DEPT 테이블에서 가져오든 EMP 테이블에서 가져오든 상관없어요. 그죠? EMP 테이블에서 DEPT 언어를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서 네임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서 로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은 테이블 이름에서 직접 컬럼 이름들을 쓴 거예요. 기본적인 셀렉트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into 부분은 나중에 완성을 할게요. 여기는 나중에 완성을 하고 from. 자, 첫 번째 테이블이 EMP 테이블. 여기를 E라고 별칭을 준 거죠. 그 다음에 inner join만 할게요.
이너 조인. 그럼 조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조인은 무슨 테이블하고? EPT 테이블하고. 이걸 D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on이잖아요. 그죠? E에 있는 DEPT, NO와 D에 있는 DEPT, NO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거는 EMP, NO가 누구 가져올까요? 7788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투 부분만 이제 우리 완성하면 돼요. 인투만 없으면 이거 우리 실행할 수 있는 문장 아니에요. 그죠? select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부서 번호가 같은 걸로 조인을 해서 4번 이름, 업무, 급여, 부서 번호, 부서 이름, 위치를 가져오겠다. 조건은 EMPNO가 7788인 사람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4번이 존재하면 한 명이 그 행위 하나가 있을 거고요. 4번이 없으면 존재하는 행위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인투를 해야 될 거냐예요. 자, 변수 이름 뭐죠? 어디에다 넣을 거예요? 이 셀렉트 결과를 어디다 넣을 거예요? EMP에다 넣을 거잖아요. EMP에다가. 그럼 V, EMP. 자,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때에는 뭐가 달라?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레코드 타입이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샐러리까지 넣겠다라고 하면 그냥 VEMP라고만 하면 넘버 찾아서 넣을 수 있고요. 네임 찾아서 넣을 수 있고 job 찾아서 넣을 수 있고 샐러리도 찾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디파트먼트. 얘가 레코드 타입. 나머지 세 개를 나머지 세 개를 어떻게 여기다 넣을 거냐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일일이 써주셔야 돼요. 넘버, VEMP, name. 그러니까 EMP NO를 EMP의 넘버에다 넣겠다는 뜻이고요. 이 네임을 EMP.name에다가 넣겠다는 얘기고 VEMP.job 이렇게 하면 select한 job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을 EMP 변수의 job 필드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V EMP까지가 변수 이름 여기다 점 하면 employee가 가지고 있는 변수 그게 뭐냐면 셀이 있죠. 자, SAL입니다. 셀러리니까. 우리는 셀이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죠? 셀러리라고 했죠. 우리 셀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름, 우리가 선언한 레코드에 있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레코드에 있는 변수 이름이 NO기 때문에 NO라고 쓴 거고요. 레코드에 있는 변수 이름이 name이니까 여기도 name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 job이니까 여기 job. 여기 셀러리면 여기 셀러리. 자, 아직 세 개 남았죠? 아직 세 개 남았죠? 자, 뭐 쉼표하고요. VEMP에는 변수 이름이 뭐예요? 이제 남은 변수 이름이 디파트먼트죠. 디파트먼트. 다시 한번 점을 쓰세요. 디파트먼트가 무슨 타입이에요? 레코드 타입이죠. 레코드 타입에 있는 변수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뭘 쓴다 그랬어요? 점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점을 쓰는 거예요. EMP가 레코드니까 레코드에서 점을 쓰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수도 무슨 타입이에요? 레코드 타입이죠. 다시 한번 점을 쓰면 뭘 쓸 수 있다? 이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NO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EMP 레코드에 점 디파트먼트 레코드에 점 name 그러면 부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MP 레코드에 점 디파트먼트 부서에 부서의 로케이션
여기서는 제가 로케이션이라고 다 썼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코드 안에 레코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레코드 안에 레코드가 있을 때에는 레코드 이름, 점, 다시 변수 이름, 또 한 번 점. 그러면 서브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까지를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 employee가 가지고 있는 디파트먼트 레코드, 디파트먼트 레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란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점, 변수 이름. 요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레코드를 필드로 갖는 레코드일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얘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하나하나 출력을 해볼까요? 네. dbms 아웃풋은 언더스코어죠. 언더스코어 아웃풋 점 풋 그리고 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 줄에 나눠서 쓸까요? 아니면은 한 줄에 다 쓸까요? 한 줄에 여러 줄에 나눠서 쓸게요.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VEMP 점 어떻게 하면 된다? NO 이게 4번이죠. 4번.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4번 다음에는 이름,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급여,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 위치를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다 출력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름을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업무를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급여죠? 업무 다음에는 급여죠. 맞나요? 네. 급여를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여기,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부서 번호. 여기서는 부서 번호를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부서 이름. 부서 이름을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부서 위치가 있겠죠. 부서 위치를 출력하는 문장까지를 만들어 보세요. 사실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어떻게 쓰면 되는지는 인투에 다 있습니다. 인투에. 그럼 7개 맞죠? 둘, 셋, 넷, 다섯 개.
인서트 할 때 사용한 거를 출력할 때에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한 변수는 그냥 VEMP 하나밖에 없어요. 선언한 변수는 VEMP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VEMP를 보면 EMP가 무슨 타입인가를 볼까요? 얘가 무슨 타입인가를 보면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 타입이에요. employee 레코드는요, NO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얘가 직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레코드의 여기를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레코드의 필드를 찾아가려면 뭘 쓰면 된다? 다음, 그리고 name. 이해되시죠? 그럼 업무 마찬가지. 변수 이름이 emp,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은 job. 급여는 emp 점 여기는 salary라고 쓰시는 거죠. 여기가 왜 salary냐 하면 VEMP를 찾아가 볼게요. 네,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게 여기죠. EMP는 record employee. record employee에는 salary가 급여가 salary라고 하는 변수 이름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점 salary. 자, 그 다음에 부서예요. 부서에 관련된 정보들은 레- 일단 레코드는 employee 레코드예요. employee 레코드가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냐면 departmen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자, employee 찾아가 볼게요. employee를 찾아가 보면 레코드인데 employee 타입이죠. 레코드 employee 타입은 가지고 있는 변수가 department예요. 근데 디파트먼트 자체가 또 뭐예요? 레코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레코드를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NO가 있죠. 그러니까 점은 뭐뭐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점 그러면 NO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디파트먼트 점 name 그다음에 VEMP 점 디파트 먼트.location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코드를 이해하실 때 일단 실행 먼저 해볼까요? 디파트먼트 네, 제가 오타가 있었군요. 디파트먼트 여기 오타예요. 디파트먼트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 이름, 업무, 급여, 부서 번호, 부서 위치, 부서 이름, 부서 위치까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코드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MP가 가지고 있는 NO라고 하는 변수, EMP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마찬가지로 EMP가 가지고 있는 salary라고 하는 변수.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EMP가 가지고 있는 department라고 하는 변수, department가 가지고 있는 number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직원, 부서, 번호란 뜻이잖아요. 그죠? 직원, 부서,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직원, 부서, 위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레코드 안에 레코드가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직원 업무, 직원 급여, 직원 부서 번호, 직원 부서 이름, 직원 부서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직원이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직원의 부서니까 그거를 뭘로 구분한다? 점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서의 위치니까 부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죠. 부서의 위치. 그걸 뭘로 쓴다? 점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게 레코드를 그 원소로 갖는 레코드를 필드로 갖는 레코드를 선언하시는 방법. 선언하고 사용하시는 방법. 그럼 또
레코드 안에 또 다른 레코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디파트먼트 안에 만약에 우리 HR 계정에서 만들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HR 계정에서 만들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레코드를 또 선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문자열이 아니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레코드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원이 가지고 있는 디파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시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중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설계하실 수 있다. 레코드라는 걸로 설계를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레코드를 만들 일이 그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일이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요런 정도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고, 이렇게 점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법은 저희가 파이썬으로 가더라도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런 식으로 점을 사용하는 이런 용도는 파이썬도 비슷한 그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파이썬 이해하실 때도 그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인설트나 업데이트도 가능하겠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